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3.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 계획 4.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내용이죠. 정답은 2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방법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첨부 서류죠. 집안조사 중 예비조사 단계에서 흙막이 구조물의 종류에 맞는 형식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인근 집안의 집안조사 자료나 시공자료의 수집, 기상조건 변동에 따른 영향 검토, 주변의 환경으로 하천, 지표 지질, 도로, 교통 등은 집안조사 예비 단계에서 실시하죠. 정답은 1번 흙막이 벽 축조 여부 판단 및 굴착에 따른 안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집안조사 중 본조사 단계에서 하는 항목이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한 것은 정답은 3번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사용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하죠. 안전시설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은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백호의 운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경사로나 연약 집안에서는 궤도식이 타이어식보다 안전하죠. 2.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하죠. 3. 작업 장소의 지역 및 집안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 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죠. 4. 작업 중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되죠.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 응력과 허용 응력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안전율은 최대 응력분의 극한 강도, 안전 하중분의 파괴 하중, 최대 사용 하중분의 파괴 하중, 정격 하중분의 극한 정답은 2번 안전율이죠. 다음 중 양중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양중기의 종류이지만 정답은 1번 어스드릴은 집안을 천공하는 기계죠. 다음 중 강풍 시 타워 크레인의 작업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기준은 1. 순간풍속이 매 초당 10m를 초과하면 타워 크레인의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중지하고 정답은 2번 순간풍속이 매 초당 15m를 초과하면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하죠. 3. 순간풍속이 매 초당 30m를 초과하면 타워 크레인의 이탈 방지를 조치해야 하죠. 4. 순간풍속이 매 초당 35m를 초과하면 승강기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하죠. 40m 초과는 35m 초과에 포함되는 범위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요건에서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해야 하죠. 정답은 1번 중간 난간대를 최소 60cm마다 2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해야 하죠. 보통 흙의 건지를 다음과 같이 굴착하고자 한다. 굴착면의 기울기를 1대 0.5로 하고자 할 경우 L의 길이로 옳은 것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대 0.5로 했을 때 L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대 0.5는 5대 L로 1의 비율 0.5의 비율이죠.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므로 1 곱하기 L은 0.5 곱하기 5 따라서 L은 0.5 곱하기 5 계산하면 2.5m. 정답은 2번 L의 길이는 2.5m죠. 집안 조건에 따른 집안 계량공법 중 점성토 계량공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점성토 계량공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공법은
사질토 집안의 계량 공법이죠? 그렇죠? 터널 공사의 전기 발파 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충전한 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해야 하죠. 2. 점화는 충분한 허용량을 갖는 발파기를 사용하고 규정된 스위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죠. 정답은 3번. 발파 후 발파기와 발파모선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재점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죠. 4. 점화는 선임된 발파 책임자가 행하고 발파기의 핸들을 점화할 때 이외는 시건장치를 하거나 모선을 분리하여야 하며 발파 책임자의 엄중한 관리하에 두어야 하죠.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직재, 수평재, 가시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 밑단의 수직재의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시스템 비계 사용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4번 병연결재 설치 간격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죠.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한다.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4.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한다. 말비계를 조립할 때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3번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30cm 이상이 아니라 40cm 이상으로 해야 하죠. 로드, 유압잭 등을 이용하여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사일로 공사 등에 적합한 거푸집은 정답은 2번. 슬라이딩 폼은 활동 거푸집이죠. 지하수의 상승으로 포화된 사질토 지반의 액상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정답은 1번. 웰포인트 공법은 모래 탈수 공법이죠. 잠암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복가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해야 하죠. 정답은 3번 1.8m 이상. 차량계 하여금방 기계 등의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등하게 적재해야 하죠. 2. 군의 운반차 또는 화물 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죠. 3.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하죠. 4.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통로 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설치해야 하죠. 2.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죠. 3.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하죠. 정답은 4번. 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40cm가 아니라 3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죠. 건설 현장에 거푸집 동바리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4.5m가 아니라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설치해야 하죠. 2.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을 실시해야 하죠. 3.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는 볼트 또는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단단히 고정해야 하죠. 4. 강관틀 동바리는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해야 하죠. 부두,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최소 9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죠. 정답은 2번 90cm 이상. 이 문제는 13, 14, 18, 19년도에 2회, 21년도에 출제된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